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내과나 신경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아울러서 최초 진단에는 정밀검사와 함께 뇌영상, MRI,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하니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사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뇌영상과 치매 검사를 하고 나서는 이후부터 큰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만 타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비싸게 검사하고서도 정작 환자와 보호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증상의 조절을 위한 치료를 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치매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엄격히 말해서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손상되어 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약물이나 음식, 치료로도 재생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치매를 치료한다고 투약을 받아서 오랫동안 먹는 치매약이란 무엇이란 말인가요? 치매의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약들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치매 치료제라고 일컫는 약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치매 치료제는 치매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치매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약물입니다.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되어 뇌세포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했을 때 빨리 제거가 되게 하여 세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이런 독성 물질들로 인한 신호정보 전달이 손상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것을 보호하는 약물들입니다. 결국 이미 손상되어 소실된 세포를 재생하는 치료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세포들을 보호함으로써 치매의 치료를 돕는 약물들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치매의 진행을 예방하는 치매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약물들은 이미 치매가 온 환자분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치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예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진단되고 진행된 치매가 아닌 이상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기보다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므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충분히 치매가 진행되지 않는 한 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도 적은 뇌영양제라는 이름의 약물들을 그것도 비급여로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은 영양제나 건강보조기능식품을 엄청 비싸게 드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약물의 목적은 치매 본래의 주증상인 인지저하와 기억력 저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치매의 진행에 수반되는 부수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치매는 주증상인 인지저하, 기억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는 한 크게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다소 불안해할 수는 있겠으나 큰 고통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증상은 다양한 신경, 정신, 행동상의 문제를 보입니다.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훨씬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정작 주증상이 아닌 이 부증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증상을 BPSD 행동정신증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경중이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연구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90% 이상이 BPSD를 경험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환자와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정작 중요한 부증상은 대부분이 정신의학과의 영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정신의학과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 즉각적,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한다면 치료되고 소실될 수 있는 증상이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고착되어 치매의 주증상으로 악화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에 열심히 자주 약물을 조절하며 상기 증상이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무관심하고 가족들도 바쁜 일과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이 될수록 기타 내과적 외과적 잔병들이 많아 약물 복용이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안정적이고 치료 변화가 필요 없는 경우는 90일, 6개월 간격으로 약만 타다가 꾸준히 드시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쩌면 BPSD 증상이 있어도 무시하고 덮어두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주 병원에 방문하시고 약을 수시로 변경 조절하여 증상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BPSD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다양한 약물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의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잦은 진료와 투약 변경,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들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수개월에 한 번씩 잠시 의사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전문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와 잦은 통원을 필수적으로 권고한답니다.